수익의 인식 기준을 좀 먼저 볼 거야. 수익의 인식 기준이요. 어떻게 하면 재무제표에 수익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를 볼 거라고요. 그럼 수익의 정의를 충족했더라도 수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수익의 인식 기준은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의 인식 기준은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실현주의는 뭘까? 실현주의는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만족이 돼야 돼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수익 기준서가 개정돼서 요거 말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5단계? 내가 모르겠어요. 책도 썼는데 그 부분을. 근데 회계원리 수준에서 요 정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수익 인식 방법은 실현주의라서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모두 만족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 개업하고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제일 짜증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거지. 제가 이제 갓 개업하고 갓 강의 수입 진행했을 때 일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고 강의도 뭐 개판이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는 데는 거기도 개판 아니겠어요? 그랬다고요. 제일 짜증나는 게 일을 해줘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강의를 해줘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어플이 있었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플인데 어떤 어플이냐면 들으면 진짜 기가 차요. 그 어플을 켜갖고 내가 어떤 방에 입장해. 내가 들어와 있잖아? 그럼 한 명이 들어와. 그럼 갑자기 공무원 문제가 떠. 내가 이게 답이 2번인 것 같아. 얘보다 먼저 내가 2번을 맞춰. 그러면 얘는 튕기고 나 1연승. 또 한 명 누가 들어와. 또 문제가 떠. 요거 체크해. 맞추면 2연승. 이런 걸 만든 어플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저한테 한 달에 공무원 문제 40문제씩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 문제씩 5만원씩 준다고. 그럼 40문제 5만원 하면 200만원. 나쁘지 않잖아요. 그거 한다고 했어요. 근데 첫 달엔 200만원 들어왔어. 너무 좋더라고. 강의 처음 시작하고 개업 처음 했을 때 돈도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 달에 문제를 만들어줬더니 돈을 안 줘. 전화했더니 이런 일이 자기도 처음이라 너무 죄송하다고. 다음 달에 같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했어. 그 다음 달에 전화했더니 회사가 없어졌어. 그런 일이 되게 많았다고요. 나중에는 와이프가 개업하고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돼갈 때 와이프가 나 일하러 갈게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하도 자기도 당하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와이프가 그럼 뭐하러 나가 돈도 못 버는서 이러더라고요. 그 누구나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죠. 실현 기준이 뭐냐면 돈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가 확실하다는 거죠. 돈 받을 수 있어야 수익이지 돈 못 받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가득 기준이라는 건 뭘까? 제가 저번에 우리 직업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저번 주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보통 수능 강의하시는 분도 주 40시간 강의하면 진짜 강의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54시간 했다고요. 해커스의 노예입니다. 54시간 했어요. 진짜로. 근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준비 회계 원리 하고 올까 안 하고 올까요? 하고 오죠. 안 하면 어딘가 좀 어색하다고 뭐 잠깐 논리가 딱 뚝뚝 끊길 때가 있어요. 이 순간에 드립 쳐야 되는데 드립 안 치고 넘어갈 때가 있고 안 쳐도 되는데 드립 칠 때가 있다고요. 준비를 한다고요. 제가 저기 역삼역에 사무실이 있는데 6시에 끝나면 바로 간다고요. 바로 가서 그 대충 뭐 샐러드 같은 거 먹고 착석하면 6시 반이야. 제가 그럼 한 10시 반까지는 하고 간다고요. 좀 할 게 많을 때 12시까지 하고 가요. 24시간 사무실이니까. 되게 피곤해요. 저번 주에 진짜 힘들었다고요. 애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놀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건 아예 늦게 들어가. 괜히 일찍 들어가면 놀아달라고 하면 진짜 얘는 짜증낼 수 있으니까 아예 늦게 들어간다고요. 힘들다고요. 진짜 힘들어. 사무실도 많잖아요. 저번 주에 사무실 가서 사무실 거래 이것까지 다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일으키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지. 저를 일으키는 마법의 단어. 10,000원, 20,000원. 좀 단가 비싼 데 가면 100,000원. 100,000원. 막 이런다고요. 그게 가득 기준이에요. 내가 강의를 해서 강의 진척도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려면 실현주의라고 그러는데 실현주의가 뭐냐면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네가 할 걸 다 해야 그때 수익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실현주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아까 해커스한테 5년 동안 일해달라고 그러고 5억 받았대. 수익 잡을 수 있어 없어요? 돈 받았으니까 이건 클리어 했지. 이게 안 된다고. 지금부터 5년 동안 내가 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받았을 때 수익을 잡으면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실현주의라고요. 그럼 실제로 밑에 보시면 실현 기준이 있는데 요게 다 만족이 된대. 돈은 확실히 받는데. 제가 해커스 이적하고 제일 좋았던 게 해커스 이적하고 나서부터는 돈 뛸 일은 없거든요. 더 주면 더 주지. 그쵸? 실현 기준? 나 해커스 오니까 실현 기준 항상 만족이 되더라고. 그쵸? 가득 기준 봤더니 늘 얘기하지만 이 회계사 세무사학원에서도 다른 학원들이 막 뭐 이렇게
놀리고 장난치고 그러지만 저희가 맘먹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럼 내가 잘리겠죠. 돌아와서 이렇게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 봐봐. 만약에 여기 내가 재화나 용역을 생산 중일 때가 있고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완료했을 때가 있고 고객한테 인도했을 때가 있다고요. 내가 서비스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다 보면 생산 중에 있을 때가 있고 생산을 다 끝냈을 때가 있고 내가 물건 만든 걸 고객한테 보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는 언제 내가 할 걸 다 하는 거야? 인도했을 때죠. 일단 와야 된다고. 저 해외 직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전에 친구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하나 샀는데 유럽 애들 왜 이렇게 옷을 작게 입지? 남자애들 옷인데 막 S 스몰, X 스몰 이런 거 있다고요.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X 스몰로 클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스몰이면 얼마인가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80이래. 아, 이건 아동복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거 그거 취소시킨다고 했거든요. 반품해달라고. 보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와야지 실제로 자기가 할 걸 다 하는 거라고, 재화의 판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는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물건을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도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 물건의 판매는 고객한테 인도했을 때 수익 잡는다고요.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럼 여러분 강의요. 강의요. 그 강의 같은 경우에 보통 제 기업체 특강 나가면 보통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한 3일 정도 하는 강의가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3일? 그럼 이거 끝나면 돈을 준다고. 하지만 저는 주로 금융권의 강의를 많이 나가요. 은행 쪽에 그 강의를 많이 나간다고요. 은행에서만 내 돈 떼먹겠어. 떼먹으면 1인 시위 하겠죠. 안 떼먹는다고 확실해. 근데 저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지 재화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라는 거. 그럼 저는 언제 수익을 인식할까? 제가 대구은행도 많이 가거든요. 대구은행 가면 거기 재밌어요. 보통 와이프한테 핑계대고 하루 전날 간다고 혼자. 그래서 호텔 잡아놓고 혼자 놀아요. 그냥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가면 유부남들 뭐 이상한 거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침대 호텔 소파에 이렇게 침대 누워갖고 텔레비전 보면서 그쵸? 치킨 혼자 먹는 거 요게 낙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대구은행 가서 하루 8시간 수업을 해요. 그러면 그날 그렇게 하루 수업하면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요. 비싸요. 받는다고요. 돈을 그때 주는 건 아니야. 다음 달쯤 준다고. 일단 벌었잖아. 그럼 이제 역에 도착하면 대구역 앞에 대구 신세계백화점 있거든요. 그럼 좀 기차 시간이 남아요. 그럼 신세계백화점 가서 뭐 이렇게 산다고. 애들 먹을 것도 사고 나 살 것도 사고 와이프 건 안 사고 막 이런다고요. 아, 와이프는 어차피 제 돈을 다 가져가시니까요. 제가 뭐 사드려도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면 너무 기뻐. 그러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되게 좋다고요, 기분이. 돈 벌었구나 이런 생각에. 아직 3분의 1밖에, 보통 3일 강의하는 거니까 3분의 1 하루만 강의했다고요. 그래도 하루치는 지금 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용역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때그때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내가 그때그때 내가 부분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진행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익 인식 기준에서 돈 받을 가능성, 실현 기준을 만족한다면 가득 기준에 따라 재화의 판매는 인도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서비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중급회에 가면 건설회사의 회계처리를 배워. 우리나라가 건설 강국이라 건설 회계처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행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회계처리를 배운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6장에서 뭘 배울 거예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배울 겁니다.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진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를 배운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중급회 회계 원리 때는 안 가르칠 거야. 중급회에 가면 농림어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배워요. 양털 깎고 이런 거 배운다고요. 제가 그때 항상 피카츄로 가르치는데 피카츄가 가장 대표적인 농림어업이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완료했을 때 팔리지도 않았는데 완료했을 때 그냥 수익 잡는다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게 농림어업이에요. 농림어업. 봐봐, 우리 집에 누렁이가 있어. 누렁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누렁이가 새끼를 낳대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누렁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죠. 나 돈 들인 적 있어요, 없어요? 누렁이 부탁해 하면서 누렁아 송아지 부탁해 하면서 돈 줬어?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누렁이가 지가 알아서 낳죠. 그쵸? 그냥 갑자기 누렁이가 생겼다고 쑥! 그럼 자산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수익을 잡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렁이가 송아지를 낳거나
우유를 짰더니 우유가 쭉 나오거나 양털을 깎으면 돈 들인 게 없는데 나왔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 바로 수익 잡는다고요. 농림어업이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성 기준이라고 합니다. 완성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농림어업을 배울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현주의,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할 걸 다 하면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는 인도 기준,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 농림어업은 완성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뒤에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고, 인식 기준. 여러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일은 해줬는데 이 자식들이 돈을 안 준다는 거야. 용역의 제공이고 농림어업이고 재화의 판매고 나발이고 돈 받으면 말짱 꽝이라니까. 그쵸? 그럼 나 언제 수익 인식해야 돼? 돈을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해야겠죠.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돈을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처음 개업했을 때 제가 좀 그 동영상 한 9년 전 동영상 보면 사람이 뚱뚱하기도 하지만 순해요. 이렇게 눈이 홍 막 이런다고요. 요즘 저도 동영상 보면 가고 싶고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 걔도 좀 힘을 빼고 하는 거지. 평소 밖에서 만나면 약간 이런 식이라고요. 제가 처음 강의하고 처음 개업했을 때 거래처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니까. 그럼 옛날에 저는 찾아갔어요. 찾아갔다 그냥. 그 마치 무슨 루아르 영화처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막 들어간다고. 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러고 했다고요. 제가 옛날에 막 교육으로 막 회장님 막 찾아가서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랬다고요. 찾아가. 돈 달라고 해. 우리 직원들 돈 줘야 되는데 돈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가서 찾아가서 뭐라고 막 한겨버리고 하면 돈 준다고요. 그럼 그걸 받아갖고 나와. 그 마음이 좀 씁쓸하다고요. 다 그런 생각을 거쳤습니다. 마음이 씁쓸해. 그냥 받긴 받았잖아. 전화한다고요. 돈 받았어. 보내줄게. 막 이런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일을 해줬는데 돈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럼 언제 수익 인식해야 돼? 가서 돈을 받아놨을 때 수익 인식해야겠죠. 요걸 뭐라 그래? 횟수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현 기준이 만족이 안 되면 용역의 제공이고 재화의 판매고 농림업이고 나발이고 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한다고요. 이걸 뭐라고요? 횟수 기준. 괜찮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습니다.